안녕하세요. 영화 설국열차 개봉 기념으로 진행합니다. 채널 CGV 무비톡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님이시죠. 봉준호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국열차를 연출한 봉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가까이서 본 건 오늘 처음인데 네. 스타일만으로 봤을 때는 출연하신 분 같아요. 머리가 너무 커서. 아니,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아티스틱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들으시나요? 처음 듣습니다. 네. 예전에 한번 스트레이트 파마를 한번 하셨던 적이 있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 그 집 앞에 있는 미장원 아줌마의 싼 약이 나왔다고 그 꼬임에 넘어가서 스트레이트를 딱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이야기긴 한데 이게 그래서 그냥 평소 상태가 이 상태예요. 평상시에 이제 헤어스타일. You're still determined to push ahead? Of course. This time we take the engine. Passengers, as in the beginning, I belong to the front. You belong to the tail. Keep your place. Are you Nam Goon Min Soo? Security specialist? 국내의 영화적 환경에서는 이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이제 블록버스터급 이제 영화로서 이제 기획이 됐는데 오늘 간단하게 이 설국열차의 대략적인 줄거리부터 조금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설국열차는 뭐 제목 그대로 기차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입니다. 인류가 새로운 빙하기가 닥쳐와가지고 소수의 생존자들이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다 달리는 기차에 타고 있어요. 계급과 계층이 나뉘어서 꼬리칸의 이제 커티스라는 주인공,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난한 꼬리칸 사람들이 반란, 폭동을 일으켜서 부자들이 있는 앞쪽 칸으로 진격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매번 그 영화를 개봉하기 직전 또는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떤 감회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설국열차는 어떠셨는지? 프랑스 그래픽 노블인데 이 원작 만화를 발견했던 게 2005년이니까요. 구상한 거는 한 8년 정도 됐고 또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프리프로덕션하고 작업을 한 거는 한 3년 반 정도. 아무튼 뭐 결혼식장에서 그 아끼던 딸 시집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으실 것 같네요. 신부 아빠들처럼 막 울고 그래야 되나? 지금 모르겠네. 흥분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미묘복잡합니다, 감정이. 헐리우드로 진출을 하겠다거나 혹은 또는 그 세계적인 배우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한 편의 영화 속에 출연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까지는 없으셨을 것 같은데 뭐 소위 말하는 헐리우드 진출작이나 글로벌 프로젝트가 돼야 된다는 식의 뭐 그런 깃발을 내걸고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독은 사실 뭐 어떤 스토리에 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스토리를 이제 거기에 걸맞게 감당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규모의 또 이런 다국적 캐스팅 또 외국 스태프들과도 일을 하게 되고. 수많은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개성도 다 다르고요. 역할도 다 다르고. 속썩이는 배우는 없었나요? 에드 해리스 그분이 사실 좀 무섭지 않을까. 네. 사실 국내 팬들에게 알려진 건 이제 더 락 같은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강직한 군인으로 나온다거나. Well, I have choked on these lies my entire career. Well, here and now, the lies stop! 걱정도 했었는데 막상 도착하셨는데 너무 소탈하시고 착하신 거예요. 크리스 에반스 씨가 특히 질문 대장입니다. And then where should I go? After I hit him twice. Here and you turn back. Yeah. Turn back and So look. this is your last position. So I shouldn't do that? Cut. I will cut. You cut. You 나중에 알고 보니 본인이 또 감독 지망생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시나리오랑 연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커트 연결될 때 뭐 이런 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계속 질문을 해서 우리가 촬영 스케줄이 되게 타이트했기 때문에 지금 그 질문 그할 시간이 없는데. 네. 자, 이 배우들의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보자면 이 틸다 스윈튼의 그 인터뷰 기사를 슬쩍 보다 보니까 이제 송강호 씨에 대한 어떤 극찬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송강호 씨 촬영 분량이 있을 때
제 모니터 있는 제 주변에 와서 이렇게 유심히 본다거나 본인과 직접 대사를 주고받고 뭐 인터랙션 하는 씬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그걸 되게 아쉬워했었어요. 씬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저한테. 최근에 나온 많은 헐리우드 영화들 속에 이제 등장한 아시아인들 치고 옷도리를 안 벗으신 배우는 송강호 씨가 거의 최근에 유일하지 않을까. 예. 근데 연기만을 가지고 승부하셨던. 몸도 아주 지금 좋으신 상태고 벗으셨더라면 상당히 섹시하셨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상 그런 기회가 없었을 뿐. 이 영화가 역시 기차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차 네. 자체가 하나의 캐릭터였다라는 또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무려 20m짜리 칸이 25개인가요? 6개인가? 26개를 만들었어요. 물론 영화 속 설정은 더 긴 거지만 그렇죠. 그런 크기의 세트장을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체코로 가게 된 거고요. 오래된 그 전통 있는 스튜디오가 있어요. 바란도프 스튜디오라고. 거기에 길이 한쪽 방향으로 길이가 100m 되는 세트장이 있어요. 거기에 기차 4칸을 한꺼번에 연결해서 찍을 수가 있거든요. 기차 칸의 배열 순서 자체가 이제 영화의 씬리스트가 마찬가지인 거니까 되게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관객들이 이제 커티스와 함께 기차를 앞을 향해서 한 칸 한 칸 가면서 새로운 칸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순서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여러 간의 칸 중에서 가장 어떤 심혈을 기울였던 칸이 있다면 어떤 칸일까요? 역시 뭐 뭐니 해도 가장 공을 들였던 데는 역시 엔진 칸이겠죠. 엔진 칸. 영화 전체가 사실 거기를 향해서 가는 스토리잖아요. Let me go ahead. 적어도 한 300, 400가지 이상의 다른 버전의 엔진 칸 디자인이 있었어요. 3명의 아티스트들이 그거를 뭐 온갖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다 해봤었거든요.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 이 공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일상적인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공간 속에서 조금 세분화시켜 본다면 살인의 추억부터 이 작품까지 어떤 터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감독님만의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릴 때 무슨 그런 데서 안 좋은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트라우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터널, 동굴, 하수구 그런 데를 보면 왠지 거기 빨려 들어가고 싶고 이상하게 제가 흥분이 돼요. 그래서 빛과 어둠의 드라마틱한 교차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그 살인의 추억 때 멀어지는 박해일 씨가 이제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데 어둠 속에 묻혀가는 것처럼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빛과 어둠이 가장 강렬하게 교차되곤 하니까 그리고 기차의 그 덜컹거리는 강렬한 소리가 터널에 쏴 빨려 들어갈 때 그런 음향 효과 같은 거 내면서 되게 쾌감을 느꼈거든요. 자, 이 영화 속에서 다시 또 한 명의 이제 한국 배우로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혜성 씨인가요? 네. 요나로 등장하는데 17살입니다. 이 기차에서 이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기차가 달리고 있는 시간 역시도 17년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7이라는 숫자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등장하는 인물들의 캐릭터들의 어떤 세대를 나눠봤어요. 제네레이션을. 그래서 빙하기가 오기 전의 사람들 그리고 빙하기가 와서 얼어 죽은 사람들을 말하고요. 땅을 밟고도 살아봤고 기차에서도 살아본 사람들 그들이 이제 두 번째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기차에서 태어난 요나로 대표되는 기차 세대죠. 그렇게 세대를 좀 구분하고 싶었어요. 영화의 설정 중에 이제 송강호 씨가 등장을 했을 때 사실 저희들이 이제 궁금해했던 것은 과연 송강호 씨가 영어 대사를 할 것이냐. 근데 등장과 동시에 이제 한국말로 바로 대사를 시작하시고 이제 통역기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그 송강호 씨 특유의 그 말의 맛, 절묘한 연기와 그 말의 맛을 우리 항상 그리워하잖아요. 아이, 도망은 누가 뭐 도망을 가? 아니, 이러니까 이게 그냥 쑥 빠지부터 그만. 사망자인데요. 사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살아 있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뭐 이 열차 인류의 생존자들이 타고 있는 열차인데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언어가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그거에 의해서 약간 그 타임이 딜레이 될 때, 그러니까 시간이 약간 딜레이 될 때 생기는 묘한 긴장감. Ma'am, are you listening? 나 맞습니까? 그리고 원래 내미 아니고 또 나 그다음에 이상한 거기서 생기는 유머. 남궁까지 저기 뭐야. 뭐 오히려 전 그게 더 재밌다고 생각했었어요. 통역기가. 자, 이 감독님의 그 필모그래피 중에서 이제 이번 설국열차까지 와 있습니다. 어떤 감독으로서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영화가 있다면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관객들한테 사랑받은 것은 살인의 추억이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송강호 선배와의 첫 만남이기도 했고 완전히 완벽한 거지. 살인의 추억을 또 성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괴물도 또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괴물 덕분에 마더를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설국열차는 뭐 덕분에 한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잘 돼야 될 텐데. 근데 감독님의 작품에서 이 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하죠. 네. 저는 금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에 뭐 먹을까 고민합니다. 식탐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사실 이 모든 것이. 데뷔작인 플란다스에게서도 그랬었고 살인의 추억에서는 이 경찰과 그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같이 중국 음식 자장면을 먹으면서 벌어지는 일들도 생기고 심지어는 이제 송강호 씨 애드립이라고 합니다만 밥은 먹고 다니냐? 라는 대사들. 괴물에서의 또 그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자고 있는 아이를 밥상 차려주죠. 밥상 네. 차리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끝나게 되는데. 네. 자, 이 영화 속에서의 이제 그 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역시 뭐 단백질 바에 대한 이상한 식량이 나. 이상한 식량도 있고. 단백질 블록은 이제 원작 만화에 없었던 저의 아이디어인데 고민을 많이 했죠. 그거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척척하고 되게 맛없게 생겼잖아요. 약간 일본의 그 양갱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는 영화 보면서 양갱 생각이 나가지고 의외로 되게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아 진짜? 아, 어떡하지? 농담이고요. The engine is sacred, and Wilford is divine. Wilford is merciful. 끝으로 이 설국열차를 이제 만나게 될 관객들에게 이 영화에 대한 어떤 감독님 메시지라든지 또는 해주시고 싶은 인사말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조건이 뭔가, 또 사람과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모습이란 뭘까? 그런 어떤 인간들의 격렬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캐릭터들이 가진 숨겨진 스토리까지도 상상하면서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국열차 개봉 기념으로 그 1탄 감독님이신 봉준호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채널 CGV에서 함께한 무비톡. 오늘은 봉준호 감독님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송강호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정성스럽게 이야기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